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산군부터 해서 효종까지 한번 좀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연산군 때 성종의 아들이죠. 패비윤실 아들, 그죠? 연산군 때부터 해서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게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사화는 고려 말부터 좀 뿌리를 찾아 올라가겠지만, 팔을 우리가 크게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본다는 고려 말에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훈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인파가 있는데, 조선으로 얘기하면 뿌리를 찾아 한번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 고려 말에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살인인 것이고, 훈구파 같은 좀 급진파,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훈구파고, 그 다음에 정몽주, 길재, 이색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인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고려 사회에서 조선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구파가 되게 되는데, 훈구가 세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살인 세력을 성종 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가장 이제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종직. 이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 세력들을 좀 약간 견제하는 이런 3사에 대한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김종직이 좀 앉히게 됩니다. 7급 시험에 한번 좀 나온 적이 있는 게, 김종직이 관직에 처음에 오른 거는 세조 때다, 요거고요. 중앙정계에 진출한 게 성종 때다. 요걸 기억을 꼭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화 주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사화는 여러분들이 무갑기을 요렇게 해서 좀 외워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이렇게 사화가 4가지가 있는데, 이름 이니셜을 좀 따서 무, 갑, 기, 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원래 이제 제일 많이 좀 출제됐던 게 바로 이제 무오사화, 김종직이 화를 김종직 집안 일파가 이제 화를 입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와 관계된, 어떻게 해서 연산군이 자기 엄마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서 엄마의 복수를 갚자. 그게 이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묘사화는 이제 조광조와 관계된 그런, 토마토와 관계된 그런 이름. 자, 조광조가 중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블루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명종 때가 되면, 인종 때는 어떤 대윤 집안, 윤 씨가 외척이 되게 되는데, 대윤과 명종 때는 또 소윤이라고 하는 이런 집안에서 정권을 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윤과 대윤 간의 이런 싸움에서 결국 이 을사사화, 이 소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윤원영 집안이 윤임일파를 제거하는 이 얘기가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처음에 예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바로 무오사화와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 언제든 중요도가 높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을사사화가 요즘에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사사화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이 대윤 집안의 살인이 좀 많았거든요. 살인. 그 살인이 화를 당한다. 이게 바로 사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종 때가 되면 인꺽정, 요런 인물도 상당히 기출도가 좀 높은 그런 이름이고, 요때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게 임시기구로 중종 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변사가 요때가 되면 상설기구로 바뀌게 된다. 왜구가, 여진족이 특히 왜구가 좀 바닷가에 자주 출몰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생기면서 요때 이제 상설기구가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조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요때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붕당은 붕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친구를 나타내는 한자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우, 하나는 붕이 있는데, 우는 남자들이 말하는 일명 그것 친구를 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을 붕이라고 하고요. 그럼 같은 스승 밑에서 글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이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파적인, 학파적인 그런 걸 바로 붕당이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붕당과 관계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또 따로 한 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바로 이때 선조 때 일어났는데, 이 임진왜란이 상당히 큰 급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조는 임진왜란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꼭 숙명이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되면, 광해군은 이 아버지 때 일어난 1592년, 이상하게 일본은 1392년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딱 200년을 기다렸는지 200년 후에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3년까지 전쟁을 바짝 하다가, 그리고 약 4년 가까이 휴전을 해요.
그리고 97년부터 해서 98년까지 또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컴백을 하는 사람이 또 이순신. 요때 대승 거뒀던 게 한산도 대첩. 요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문제풀인데 견내량이 좁아서 한산도 앞바다로 나왔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97년부터 98년까지의 내용이 이게 바로 정류재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류재란까지 포함해서 그냥 우리가 퉁 쳐서 이거를 그냥 임진왜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두 개의 전쟁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조가요 1608년이 되면 승하를 하게 되고 떡 먹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죠. 예,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나오는 그 의사가 바로 그 당시 어이가 바로 정말 침을 잘 놓을 것 같지만 정말 침을 잘 못 놨던 어이가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허준입니다. 허준 알죠? 그래서 허준을 죽이자 막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광해군이 끌어안아 주면서 동의보감이 광해군 2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광해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제 중립외교.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이 여진 이 사이에서 여진이 나중에 후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나름대로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중립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서인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불만이 많아지면서 북인이라고 하는 의병 활동을 요때 많이 했던 그런 집안의 정권의 중립외교 이거와 함께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자기 바로 위의 형 나름대로의 그 임해군을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임목대비라고 해서 자기보다 어리지만 그 엄마잖아요. 그죠? 선조가 59에 19살짜리 여자를 들였는데 그 사람이 임목대비인데 패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반인륜적인 행위와 중립외교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인조반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은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군대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이제 강홍립 장군을 보내고 난 다음에 향배를 보아서 결정해라고 하죠. 그래서 강홍립이 싸워보니까 와, 이 후금이라는 애가 장난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서인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랑캐한테 항복하다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때 나름대로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던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 이런 이름. 그래서 왕이 공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좀 겪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병자호란을 우리 다른 말로 결과로서 얘기하면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잠실에 보면 있는 롯데 월드 바로 앞에 호수 있는데 거기 삼전도의 굴욕 비석이 있다. 그죠? 삼전도비. 자, 그리고 이제 효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효종은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북벌을 계획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시는 되지 못한다. 일찍 승하를 하고 청나라의 힘이 강해진다. 그죠? 또 한 가지 더는 러시아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청나라 쪽에서 군대를 좀 빌려달라 해서 우리의 조총부대를 보냈다가 러시아를 두 차례 걸쳐서 정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연산군부터 해서 효종까지의 큰 틀을 우리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세부 사항은 또 주제를 하나 더 정해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